네, 안녕하세요. 중딩이 정채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현대차가 일본 시장 재진출을 선언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일본 홈페이지도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일본에는 어떻게 차량을 판매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가 2001년쯤 2001년으로 들었는데 그때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때 했을 때 가져간 차가 클릭, 소나타, 그랜저, 그리고 투싼 이렇게 네 가지 차종이었는데 일본은 경차라고 해서 뭐 K카라고 불리는 차량들이 이제 원래는 인기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이 팔리고 아마 일본 쪽에서도 그 차량들을 좀 더 혜택을 줄 거고요. 근데 대부분 K카만큼 작은 차를 타는 나라가 잘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경차라고 해서 내놓은 캐스퍼가 제일 경차 시장에서 제일 딱 맞춘 차인데 길거리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작은 차처럼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차가 K카라고 불리는 경차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그 차량들이 인기를 끌었었기에 그랜저, 소나타, 그나마 클릭은 이제 좀 그 경차 시장에 맞는 그런 약간 작은 차였고 투싼 이 세 가지 차종은 그쪽에서 보기엔 굉장히 큰 차였죠.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타오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볼 만큼 굉장히 큰 차였을 텐데 이번에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들을 보면 아반떼는 전보다 더 커졌고 소나타, 그랜저도 전보다 더 커졌죠. 그랜저는 게다가 풀체인지 때문에 더 커진다고 하고요. 등등 차량들 엄청나게 커진 것들과 이제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 여기에 홈페이지에도 보이듯이 맨 위에 아이오닉 5, 넥소 그 두 개가 있는 걸 봤을 때 그 두 개만 가지고 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차량을 가지고 가고 둘의 공통점은 친환경차라는 점이죠. 친환경차라는 점이 똑같은데 일본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몰려 있죠. 하이브리드 기술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진짜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현대도 물론 하이브리드를 잘하지만 지금 일본은 전기차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도요타도 이제서야 전기차 하나 내놓는다라고 얘기만 해놓은 상태고 시제품만 나왔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현재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가지고 가기로 한 겁니다. 일본 2020년 전기차 판매가 0.59%, 21년은 그거보다 약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 수치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20년에 0.59%, 21년에는 아마 그래도 한 2, 3%는 1, 2%, 2, 3%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일본의 아이오닉 5, 일본의 넥소는 뭐가 다르냐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일본 홈페이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자체 번역을 한 거다 보니까 약간 부적절한 말, 적절하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이오닉 5 사진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외관은 똑같이 생겼고 뭐 다른 카피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포니의 디자인을 따라갔다라는 점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파라메트릭 픽셀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픽셀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뒤에 현대엠블럼 안 넣은 거는 일본 시장을 생각하자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결정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19인치,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 공간이라는 주제를 반영을 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싼보다 작은 사이즈에 뭐 팰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실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팰리세이드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넓은 실내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작지만 좀 큰 차, 작지만 실내에서는 그렇게 막 좁지는 않은 차를 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고, 슬라이드 제어, 뭐 컴포트 시트, 1열, 2열 모두 전동 슬라이드가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 비전 루프, 뭐 메모리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도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친환경 소재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2L, V2 그리고 실외 V2L 그리고 V2H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V2L은 둘 다 있죠. 실내, 실외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기능인데 V2H는 Vehicle to Home 여기 적혀 있죠. 이제 뭔가 재해나 뭐 갑작스러운 정전을 대비해서 아니면 뭐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쓰는데 이제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아이오닉 5에 저장된 전기를 집으로 꽂아서 쓴다라는 건데 처음에 V2H 뭐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은 게 아마 국내는 저 V2H로 되는 게 아마 잘 상용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거고 아마 아파트가 많아서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차데모 충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차데모 충전기로 바뀌었는데 차데모 충전기로 바뀌면서 90kW급으로 32분의 10에서 80%, 국내에서는 DC 콤보로 18분의 10에서 80이거든요. 그래서 차데모로 가면서 약간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마 일본에선 차데모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데모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DC 콤보 국내에 있는 건데 실외 V2L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차데모는 충전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 DC 콤보 때문에 이제 충전 표시 잔량이 없어지고 이제 클로즈 버튼만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GMP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총 주행거리는 618km.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건 여기서 72.6kWh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써 있고 아무리 일본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너무 후하다고 해도 618km면 국내에 들어와도 500km는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는 지금 77.4kW를 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더라도 500km는 넘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것도 미루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출력은 뭐 225kW에 105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뭐 모빌리티다 해서 이제 첨단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다 본 것들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전 사양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뭐 나머지 블루링크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 5는 이제 이번에 연식 변경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봤고 일본 이제 진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다시 나갔는데 일단 전기차이지만 좀 사이즈가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맞을까라고 의문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들로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경쟁 상대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오닉 5는 뭐 중국이나 테슬라 전기차들 그리고 넥소는
미라이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